새로운 아침이 활기찬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깨울 시간입니다. 익숙한 아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방의 정겨운 향기가 새로운 하루를 알립니다. 밥 한 공기, 찌개 한 그릇, 그리고 정성 담은 반찬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맞이하는 다음 순간 무심코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올립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콩팥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5세 박철민님,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는 23해 동안 한결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발을 신으려다 몸에 이상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발이 눈에 띄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신던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겨우 20%만 남았습니다. 이 주일 내로 투석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23해 동안 이어진 아침 습관이 그의 건강을 바꾼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마셨던 바로 그 한 잔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철민님은 일주일에 4번 4시간씩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계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삶, 투석관이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중했던 일상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박철민님은 해로운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즐기는 평범한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올랐을지도 모를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콩팥은 100만 개의 정교한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네프론입니다. 이들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잘못된 아침 습관이 이 필터를 파괴합니다. 매일 조금씩 서서히 손상됩니다. 오늘 20개, 내일 또 20개씩 말입니다. 10년, 20년 후에는 75%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의 경고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우리 몸은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어 우리는 모릅니다. 콩팥은 침묵 속에서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성인 11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96%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적과도 같은 희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살 최동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달 전 그 역시 콩팥 기능 20%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석을 기다리며 가족들은 이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투석에 의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태극권을 수련하고 생명이 자라는 텃밭을 가꿉니다. 그의 콩팥 기능은 무려 6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학계를 놀라게 한 사례였습니다.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명쾌했습니다. 그는 아침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단 4가지의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4가지 행동을 바꾼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침 45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인생을 바꾼 4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음식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소하게 여겨 지나쳤던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편리함 속에 숨어 콩팥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던 습관이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북엇국, 뜨끈한 국물로 아침을 시작해야만 하셨나요? 식사 후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이 없으면 하루가 몽롱하게 느껴지셨나요? 뻐근한 몸을 위해 습관처럼 진통제를 찾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거나 간편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의 콩팥도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최동우님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아침 첫 45분에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45분, 이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것입니다. 향후 10년, 20년의 건강은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빛나는 미래를 만듭니다. 병상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여정은 오늘 아침 시작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시간입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4가지 아침 습관, 그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최동우님에게 희망을 안겨준 기적의 비결도 함께 공개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45분의 황금 법칙, 실제 경험과 과학적 근거로 증명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모든 지혜를 담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10년 뒤 박철민님과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아침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27년 동안 오직 신장 건강만을 연구해왔습니다. 1,5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첫 1시간입니다. 68세 한 분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한미선님의 삶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분은 31년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인 3봉지의 믹스커피, 그것이 매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달콤함이 활력을 준다고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믿음이 위기를 불렀습니다.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익숙하게 3봉지의 커피를 컵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절반을 마셨을 무렵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어두워지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조카 덕분에 신속히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결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를 넘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최소 3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순간 한미선님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31년간 이어온 아침의 그 습관이 자신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은 피어났습니다. 한미선님은 한 전문의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생활 방식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나오신 뒤에 한미선님은 가장 먼저 커피부터 멀리 하셨어요. 달콤한 커피 믹스는 깨끗이 비우고 그 자리를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채우셨죠. 아침마다 10분 동안 천천히요. 그렇게 속을 부드럽게 달래준 다음 45분쯤 지나서 편안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짜고 뜨거운 국물도 예전의 절반만 드셨고요. 그렇게 5달이 지났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답니다. 콩팥 건강을 알려주는 수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9달 뒤에는 건강한 분들과 거의 같아졌고요. 의사 선생님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대요. 이렇게 몸이 빨리 좋아지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한미선님은 지금도 그 건강한 습관을 지키고 계세요. 매일 아침을 따뜻한 보리차로 시작하신답니다. 커피가 생각날 때도 있으시지만 꼭 점심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딱 한 잔만 즐기신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미선님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일 같지만은 않죠.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정성만으로도 소중한 우리 콩팥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콩팥은 다시 건강해질 힘을 얻는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곁에서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향긋한 커피 한 잔일 거예요. 하지만 빈속에 커피가 들어가면 우리 콩팥은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콩팥으로 가는 핏줄이 갑자기 오그라들어요. 특히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요. 그 얇은 핏줄들이 꽉 조여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45%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순간 콩팥은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아주 힘든 상태에 빠지게 돼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콩팥이 자신을 지키려고 안지오텐신이라는 비상신호를 온몸에 다급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비상신호가 우리 혈압을 30에서 50까지 순식간에 높여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혈압 때문에 콩팥 속에 있는 100만 개의 작은 거름망, 바로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처 입은 사구체는 한 번의 손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69세 송민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무려 20년간 그녀의 아침은 빈속에 마시는 차가운 커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은 중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신장의 역과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적혈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 뼈의 기둥인 칼슘을 고갈시키는 작용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빈속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무려 4시간 동안 칼슘 배출량을 증폭시킵니다. 평소보다 4배 반이나 많은 칼슘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슘들이 신장 내부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신장 결석의 68%가 이러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61세 이경희님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달콤한 바닐라 라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맛 때문에 위에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라떼 속 액상과당과 트랜스지방은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이 두 가지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우리 몸의 정화장치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은 넘쳐나는 포도당과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지방간성 신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우리 몸은 스스로 활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커피가 더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정상 수치의 7배에 달하는 과도한 호르몬이 신장 조직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조직을 경직시켜 신장의 건강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신장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께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 역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4시간이면 충분했던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70대에 이르면 무려 1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 다음 날까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여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기상 직후 따뜻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하루를 여십시오. 최소 45분 후 식사를 권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났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건강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아침을 위한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무엇으로 에너지를 채우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습관 짠 국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 오르는 따뜻한 국물. 김치찌개부터 된장국까지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건강에 적시 놓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국 한 그릇이 당신의 신장에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6세 정수연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평생 대전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멸치 육수로 끓인 시래기국 2그릇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죠. 된장과 새우젓으로 맛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손과 발이 갑자기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조차 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상인의 단 15%만 남아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의료진은 한 달 내 투석을 준비하라는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선고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국 한 그릇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무려 7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는 그보다 많은 8g의 소금을 포함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량은 단 5g입니다. 아침 국 한 그릇만으로도 이미 하루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이 과도한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혈액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세포 속 수분을 혈관으로 이동시켜 농도를 맞추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급증하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며 혈압은 치솟습니다. 이 높은 압력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울산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나트륨이 신장 세포의 핵심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64살 임재희님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얼큰한 짬뽕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5해 동안 비워낸 국물 한 그릇, 그 습관이 건강의 적신호였습니다. 그 국물은 콩팥 속의 날카로운 나트륨 결정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고염분 신증 한번 시작되면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담백하다고 믿었던 맑은 국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은 모두 나트륨의 조용한 습격입니다. 시중의 조미료와 액젓은 인공적인 위험을 더합니다. 화학 향미료가 콩팥의 방어막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의 불씨를 지핍니다. 이른에 한 분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정혜님은 건강을 위해 직접 우린 다시마 국물만을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선택이라 믿었던 그 안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마 5장의 국물은 순수한 소금과도 같았습니다. 무려 4g의 나트륨이 당신의 콩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무너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세포의 문을 강제로 엽니다. 세포는 한계까지 부풀어 올라 서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통로인 혈관이 막히고 콩팥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조직은 생명을 잃고 그 자리는 단단한 흉터로 남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국물의 염분을 4분의 1로 줄이는 기적 채소 본연의 맛을 믿어보십시오. 김치는 흐르는 물에 3번 사랑으로 헹궈내면 새로운 맛이 열립니다. 이제 국물은 건더기의 풍성함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국물은 딱 3분의 1만, 이것이 당신의 콩팥을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에 국물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해 30해가 쌓이기 전에 지금의 선택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십시오. 오늘 당신의 국물은 어떤 맛이었나요? 이제 3번째 건강 약속입니다. 하루의 시작,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물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바쁘다는 이유나 작은 불편함 때문에 건강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저 몸을 깨우는 좋은 습관을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무관심이 매일 당신의 콩팥을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갈증의 신호를 듣고 계십니까? 62살 강수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물 대신 달콤한 음료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언제나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하루 반 잔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몸이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 여겼지만 고통은 저를 응급실로 이끌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콩팥에 무려 5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땅콩만 한 크기였죠. 의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시술 비용은 400만 원이 넘었고 회복에는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제 콩팥 기능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수분 공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과 땀으로 생명수는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혈액은 생기를 잃고 진득한 상태입니다. 이 걸쭉한 피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지나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여정일까요?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 콩팥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마지막 남은 수분 한 방울이라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켜 수분을 재활용하려 애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고통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노폐물들이 뭉쳐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입니다. 작은 결정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진주처럼 자라나 콩팥의 생명길을 막아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 탈수입니다. 67살 오상우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갈증을 느껴도 참았고 탄산음료로 순간의 갈증을 덮었습니다. 60대 후반 그의 콩팥은 소리 없이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혈액 속 노폐물의 농도는 꿀처럼 진득하게 변합니다. 우리의 콩팥은 이 진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쉼없이 자신을 소모합니다. 과래 지친 세포들은 결국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그 빈자리는 섬유 조직이 채우고 콩팥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외면하면 혈액의 흐름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소중한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생명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허혈성 급성 심부전이라 부릅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지켜내야만 합니다. 65세 배정민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침에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커피와 차로 수분을 채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는 숨은 열쇠입니다. 갈증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콩팥을 쉬지 못하게 하여 더 많은 수분을 내보내게 만듭니다. 마신 양보다 1.5배 더 잃게 되는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독소가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이 없다면 정화는 멈춥니다. 짙어진 독소는 콩팥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의 불씨를 남깁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희망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어떤 노력도 늦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의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약 7분간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스한 온기가 몸을 깨웁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를 선택하십시오. 콩팥에 부담 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물의 양을 아십니까? 체중 1kg당 30ml가 황금률입니다. 60kg이라면 1.8L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 9잔의 기적과 같습니다. 그중 40%는 오전에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콩팥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네 번째 경고 아침 공복의 진통제입니다. 뻐근한 아침 무심코 손이 가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쉬운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다. 두통에는 타이레놀을 떠올립니다. 무릎 통증엔 이부프로펜, 허리 통증엔 소염제를 찾습니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용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콩팥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콩팥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2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윤대식님의 가슴 아픈 실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28회 동안 매일 아침 관절염의 고통을 약으로 달랬습니다. 처방 없이 매일 5알의 약을 드셨습니다. 작은 알약이 모여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알리, 년이면 1800알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그의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평온한 휴식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응급 상황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바로 콩팥의 경고였습니다. 소중한 콩팥이 무너지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찾던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보호막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멈추게 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액 공급이 무려 60%나 감소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콩팥은 고통스럽게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세포가 직접 파괴되는 것입니다. 68세 김영숙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매일 아침 드셨던 아스피린 네알이 콩팥 세포의 생명 코드를 공격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가 망가지면 세포는 제 기능을 잃고 소멸하고 맙니다. 죽은 세포의 잔해가 쌓이며 콩팥의 빛은 빠르게 꺼져갔습니다. 아침 공복의 습관이 독성을 20배로 키웁니다. 66세 최은정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한 진통제가 위산과 반응하며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했습니다. 이 강력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곧장 콩팥으로 향했습니다. 콩팥의 정수 네프론을 하나씩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가공식품의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대신하는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64세 박선영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침을 그 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콩팥 기능은 정상의 30%, 혈액 속 인수치는 경고등을 켰습니다. 가공된 육류 속 인산염, 그 보이지 않는 공격의 실체를 아십니까? 핫도그 하나에 담긴 인의 양은 자연식품의 20배에 이릅니다. 이 인공인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콩팥을 정조준합니다. 과도한 인을 처리하려 콩팥은 혹사당하며 서서히 무너집니다. 더 큰 재앙은 발색제와 보존료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연구가 그 위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67세의 노신동옥님의 습관을 보시죠. 매일 아침 구워 드신 햄 내장, 그 속에 숨은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이 콩팥으로 가는 생명줄, 바로 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화학물질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만듭니다. 혈관이 막힌 콩팥 조직은 생명을 잃고 괴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르신, 혹시 진통제를 드실 때는 빈속에 드시면 안 된답니다. 꼭 식사하시고 5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콩팥에 부담이 덜 가는 약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식사는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챙겨주세요. 달걀이나 두부, 현미밥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참 좋답니다.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음식들이 우리 소중한 콩팥을 가장 잘 지켜줘요. 어르신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엔 어떤 약을 드셨고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이런 4가지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함께 알아봤네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하기 아주 쉬운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70살이신 최동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랍니다. 10달 전쯤이었어요. 혈액 속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3.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원래는 0.9 아래여야 하는데 거의 4배나 높았으니 콩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가족들도 또 어르신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최동훈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드시는 거였답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온도보다 살짝 더 따뜻한 보리차였죠.
입안에서 잠시 머금었다가 넘기면서 8분에 걸쳐서 정성껏 드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까지 수분이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보리차를 드실 때는 한 모금씩 맛을 느끼듯이 천천히 넘기시는 게 참 중요해요. 급하게 꿀꺽꿀꺽 마시면 위가 놀랄 수도 있고 혈압에도 좋지 않거든요. 8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350ml 컵으로 한 잔 반쯤 되는 양을 천천히 드셔주세요.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답니다. 보리차의 온도도 신경 써주시면 더 좋아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위벽을 불편하게 하고 혈관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우리 청아 비슷한 40도에서 43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해요.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따뜻한 보리차를 드신 후에는 45분 동안은 잠시 속을 비워두시는 게 좋답니다. 그 시간 동안 보리차가 우리 몸속 위를 지나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혈액에 스며들어서 우리 소중한 콩팥으로 전달된답니다. 그러면 콩팥은 이 물을 이용해서 밤사이 몸에 쌓인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밖으로 내보내주지요. 이 귀한 시간을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5달 뒤 첫 검진에서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9까지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조차 경이로운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9달 후에는 2.3, 그리고 1년 뒤에는 1.5라는 희망의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완벽히 돌아온 것입니다. 보리차 한 잔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 맞춘 섬세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2ml,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황금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1시간 15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60kg 기준 720ml, 약 3잔 반의 양을 온몸으로 느끼며 음미하세요. 급하게 마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20분 간격으로 한 컵씩,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세요. 소변의 색과 향, 거품은 건강의 거울입니다. 짙은 갈색은 수분 부족의 경고입니다. 맑은 노란빛은 최적의 균형을, 투명한 색은 과한 섭취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파악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요? 두 번째 기적의 열쇠는 바로 아침 식단입니다. 69세의 한 분이 그 증인입니다. 서현숙님 역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심각했던 단백뇨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품 가득한 소변을 보고 아침 식탁의 혁신을 결심했습니다. 짜디짠 국물은 이제 없습니다. 무염 황태국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소금 없이 무와 대파 그리고 표고버섯으로 맛을 냈습니다. 자연의 깊은 맛으로 채웠습니다. 밋밋함은 건강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조차 흐르는 물에 3번 헹궈 염분을 덜어냈고,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6달 만에 단백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자연의 풍요로움이 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연 재료가 당신의 미각을 깨울 것입니다. 표고버섯, 다시마, 황태를 활용해 보세요. 진하게 우려낸 육수는 깊은 감칠맛의 원천입니다. 마늘과 생강, 양파도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향긋한 채소들은 싱거움을 풍성함으로 바꿔줍니다. 맛의 빈틈을 완벽히 채울 수 있습니다. 고소한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를 활용하세요. 단 몇 방울만으로도 요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을 바꿔보세요. 반드시 식탁에서 멀리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된장찌개와 즉석 라면처럼 염분 높은 국물 요리는 잠시 잊어주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과 젓갈류 역시 건강의 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염분이 많은 발효 양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우리 몸을 살리는 멋진 음식들이 기다립니다. 부드러운 계란찜과 담백한 두부조림을 만나보세요. 시금치나물처럼 순수한 맛의 반찬이 활력을 더합니다. 고구마와 단호박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자연의 단맛을 품은 당근과 브로콜리로 에너지를 채우세요. 현미밥과 흑미밥은 기본입니다.
귀리밥처럼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이 당신의 콩팥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식사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급한 식사는 혈당을 흔들 뿐입니다. 매 끼니에 최소 30분의 여유를 선물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드시면 만족감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과식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침은 건강으로 채워졌나요? 세 번째 원칙, 커피 마시는 시간을 혁신하세요. 66살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명희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포기 대신 그녀는 현명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커피를 마시는 때를 바꾼 것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이제 그만, 아침 식사 후 반드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반이라는 황금 시간, 이 시간 동안 음식은 위를 떠나 편안해집니다. 소장으로 음식이 이동하고 혈당이 안정되는 바로 그 순간 커피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습관 하나로 카페인의 부담을 75%나 덜어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칼슘 손실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콩팥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하루에 단 한 잔 이 원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은 잠시 잊으세요. 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 대신 몸을 생각하는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커피에 두유를 더해 부드럽게 즐기는 것도 멋진 방법입니다.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곡물차는 어떠신가요? 카페인 걱정 없이 콩팥에 휴식을 선물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향긋한 루이보스차도 좋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페퍼민트와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로 평온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는 활력을 깨워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빈속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신념입니다. 나의 콩팥을 위해 식사 후 2시간 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콩팥의 부담을 80%나 줄여줍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네 번째 건강 수칙, 약은 반드시 올바른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진통제나 영양제는 식사를 마치고 50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약을 드시는 것은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위가 든든할 때가 바로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식사와 함께 약을 드시면 소중한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의 부담을 3분의 1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통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보세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내면의 치유력을 믿어보십시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온기로 부드럽게 감싸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활력을 주세요. 두통이 찾아왔을 때는 깊은 휴식과 충분한 수분으로 몸을 채워주십시오. 약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콩팥을 지키는 길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부담이 절반이나 가볍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약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공식품과의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음식들은 몸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 자리를 자연의 선물로 채워보십시오. 신선한 달걀과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 같은 순수한 단백질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빵을 선택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중의 빵에는 우리 몸이 원치 않는 성분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첨가물 없는 천연 발효빵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미밥과 귀리는 빵보다 더 큰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에 무엇을 선물하셨나요? 이제 5번째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45분 인생을 바꾸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뜬 후 45분간 오직 따뜻한 보리차로 몸과 대화했습니다. 고요한 아침, 부드러운 체조와 깊은 호흡으로 온몸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이 소중한 습관이 콩팥의 혈류를 40%나 활성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세요.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팔과 다리를 뻗어보세요. 좌우로 고요히 몸을 움직여봅니다. 약 4분간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일어선 후에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차분한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맑은 물로 얼굴을 씻고 따스한 차 한 잔을 즐기세요. 이 모든 것을 45분의 명상처럼 행하십시오. 성급한 움직임은 몸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콩팥을 편안하게 지켜주세요. 이제 창을 열고 새벽의 신선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들이마시십시오. 최고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깊은 숨을 25번 쉬어보세요. 혈액이 깨어나고 콩팥에 새로운 생명이 공급됩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거나 5분간의 맨손 체조로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이 신성한 45분은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십시오. 오직 당신의 몸에만 집중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불편한 곳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이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그 소중한 45분은 어떻게 채우셨나요?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5가지 아침의 약속. 이제 그 비결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활력의 보리차, 건강한 저염식, 커피는 잠시 뒤로 야근 식사 후에, 그리고 여유로운 움직임. 이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희망찬 실천을 다짐해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47년의 세월 동안 얻은 깨달음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돌보며 확신하게 된 진리입니다. 아침의 첫 45분,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의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콩팥 건강은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 대신 몸을 깨우는 보리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극적인 음식 대신 순수한 식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순간의 편안함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투석실의 침대 위일까요? 아니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릇된 습관이 부를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는 부종입니다. 발목과 손가락,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익숙했던 신발이 작아지고 반지는 손을 조여옵니다. 소변의 거품과 혼탁한 색, 숨 가쁨과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입맛을 잃고 활력도 사라집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을 알립니다. 정상 수치인 1을 넘어 2, 3 그리고 4로 치솟습니다. 4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투석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4번, 매번 4시간 동안 병원에 묵히게 됩니다. 차가운 기계에 온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팔과 목에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정화합니다. 기계가 생명을 대신하는 시간입니다. 투석과 함께 이전의 삶은 사라집니다. 삶의 질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자유로운 여행의 꿈은 멀어집니다. 모든 여정은 투석 가능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음식의 즐거움도 제한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루당 800ml 컵 3잔 반이 전부입니다. 지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비용은 삶의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담, 그 대신 새로운 아침으로 당신의 신장을 깨우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몸은 날개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붓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혈압은 평온을 되찾고 소변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활력이 온몸을 감쌉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당신의 노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껏 여행하고 원하는 음식을 즐기십시오.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친구와 함께 걷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삶, 경제적, 정신적 평온이 찾아옵니다. 80대, 90대까지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계획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단 3가지 핵심 원칙만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첫째, 따스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둘째, 45분 뒤 자연의 기운이 담긴 저염식으로 몸을 채우십시오. 셋째, 공복에 마시는 커피와 진통제는 당신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력하고 단순한 세 가지 실천이 당신의 신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불과 한 달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5달 후에는 건강의 증표인 맑은 소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달이 지나면 혈압은 안정을 찾고 1년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당신의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시도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최소 5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몸의 긍정적인 신호를 느끼고 1년을 채워야 진정한 건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회복은 더딜지라도 한번 되찾은 건강은 평생의 보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신장은 생명의 정수기이며 그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심장은 멈춰도 다시 뛸 기회가 있지만 신장이 한번 멈추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선택은 투석 혹은 이식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아침에 단 45분 투자로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후기와 경험의 여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새로운 아침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지식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실천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빛나는 건강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